안녕하세요. 한국전기의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류, 단상, 전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회로 수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회로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전류 구하라, 전력 구하라, 역률 구하라,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전력 들어가는 겁니다. 전력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식이 되게 많아요.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세요. 자,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 외울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외울 게 많더라도 이거를 노력을 내서 다 외웠대요. 다 외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은 다 외웠는데 문제를 못 풀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출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시작하기 전에 식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보통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수업을 해요. 이것만. 근데 이제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하는 이제 형태다 보니까 핵심만 딱딱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웬만하면은 증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뺄 겁니다. 만약에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저희 쪽의 뭐 기초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이 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피타고라스가 빠질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를 좀 간단하게 좀 적어놔야 되는데, 자, A, B, C라고 하고 이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죠. 그리고 빗변을 기준으로 밑변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함수를 우리는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A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고, 빗변을 기준으로 높이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쓰는 함수를 우리는 사인. 그리고 사인 세타는 C분의 B라고 쓰고요. 내가 B의 값을 알고 싶으면 C만 넘어가서 C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 C와 요 C는 같은 거죠. 이걸로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물론 이제 탄젠트도 있어요. A분의 B 얘기하는 탄젠트. 근데 이제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탄젠트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복소수.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제2의 허수, 오일러, 페이저, 그 다음에 복소수 계산식 이게 있었죠. 이때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실수,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허수. 그리고 요 두 개 빗변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엔 저항입니다. 저항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RLC. 그 중에서 L과 C를 옴 단위로 하면 리액턴스 X.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저항을 R, 높이에 해당하는 저항을 X. 다시 얘기하지만 X는 두 가지. XL과 XC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한 빗변이 임피던스 Z. 요 C가 Z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은 깔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직류전력에서는 전력 P는 VI이고 옴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면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으면 지금 정지하시고 다시 직류전력 보세요. 직류전력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오세요. 자, 이건 직류예요. 이건 직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교류.
그 중에서도 단상, 변압기 한 대. 그러면 이제 단상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삼상도 있겠죠? 지금부터 단상과 삼상을 한꺼번에 다 끝내버립니다. 자, 교류에서는요, 전력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해석을 합니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요렇게 구별을 해요. 요렇게. 자, 그러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의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유효전력은 R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 이거를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R에 의해 소비되는 전력, 그러면 소비 그러니까 쓰고 없어지는 거를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R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력, 이걸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와트를 써요. 유효전력은. 자,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은 리액턴스 X에 의해 나타나는 전력, 이걸 무효전력이라고 그래요. 단위는 VAR, 바라고 있습니다. 바. 그 다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합한 총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를 합한 총전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럼 전기는 누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변압기가 보내준다고 그랬죠. 송전철탑 연결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드는 전력량은 우리 요거 직류할 때 했던 거예요. VI만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P는 VI, 단위는 와트야. 우리 직류 전력에서. 근데 이만큼을 만들어서 전기를 보낼 때 직류로 갈지 교류로 갈지 결정하는 건 얘가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만든 총전력은 VI만큼 만들겠지. VI만큼. 그래서 피상전력 식이 VI예요. VI. 직류하고 똑같아. VI. 그리고 기호는 뭐라고 쓰냐면 S라고 일반적으로 써요. 기호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전력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칭 부르는 것도 많아. 근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위예요. 단위. 단위가 무조건 1순위야. 제발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전력은 단위가 제일 중요해. 평균 전력, 나타내는 전력, 전력, 소비 전력 구하라. 다 필요 없어. 단위가 뭘로 주어지냐가 제일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S는 VI.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리고 요거는 혹자. 이렇게도 써. 아마추어 역자에서 P라고도 적어요. 기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기호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VI라고 써요. 피상전력. 그러면 요렇게 쓰면 직류인지 교류인지 구별 안 되잖아. 얘도 VI고 얘도 VI니까. 그래서 교류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써요. 그래서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야. 볼트 암페어. 자, 다음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유효전력은 R에 의해 나타나는 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R은 얘죠.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얘죠. 이 두 개를 합한 총전력, 이게 피상전력이야. 빗변이. 즉, 요 C가 빗변이라는 피상전력. R에 의해 소비되는 요 전력을 유효전력, 보통 P라고 쓰고요. X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 전력을 무효전력, Q라고 써요.
그리고 이 두 개 합한 총전력, 요 빗변을 S, 피상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여기 밑변이니까 A는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요거 C는 S잖아. S는 VI고. 그래서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요. 무효전력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Q는 이렇게 되니까 C 대신에 VI 넣어서 VI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증명식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혹시나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은 제 거 기준으로 따지면요. 제가 그 기초 회로 이론이라고 해서 영상 이제 4개짜리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거를 실제 수업을 제가 영상을 카트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저는 좀 식을 일단 먼저 그냥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얘네들을 오메 법칙 이용해서 바꿨던 것처럼 쫙 바꿔주면요.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상 전력식이에요. 단상 전력식.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삼상식이 있어요. 삼상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가만히 보시면 위에 단상식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가만히 보시면 위에 단상식 이 9개와 지금 밑에 지금부터 설명할 삼상식입니다. 삼상식인데 다 똑같이 써져 있어요. 다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근데 단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단상은 변압기가 1대, 삼상은 변압기가 3대 기준이에요. 3대. 그러면 얘는 단상이니까 111, 111, 111 생략. 이게 단상. 삼상은 변압기가 몇 대라고요? 3대요. 그래서 여기에 3, 3, 3, 3, 3, 3, 3, 3, 3. 이게 삼상입니다. 이게 삼상.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뭐냐? 삼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삼상에는요. 상전압, 성간전압, 상전류, 성간전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들어가면 이 3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은 다 뭐냐? 상전압, 상전류 기준이에요. 참고로 상은 한자로 기기상자를 얘기하고 보통 이제 이건 변압기를 얘기를 합니다. 변압기가 1대냐 3대냐기 때문에. 그래서 VP 그러면 상전압, IP 그러면 상전류예요. 다 상이야. 다 상.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전압과 전류는 뭐냐면 성간전압, 선간전류예요. 나중에 삼상 가면은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그 선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루트 3. 요거는 성간전압, 선간전류예요. 성간전압, 선간전류.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 3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래서 삼상의 경우는 단상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 첫 번째 줄 하나가 더 나오죠? 하나씩 더 나왔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는 루트 3이 없습니까? 라고 나올 수 있어. 자, 절대로 안 나와. 루트 3. 못 나와요. 나중에 이제 삼상 문제 갖다가 제가 보통 이제 그걸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루트 3이라는 개념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 절대 못 들어와요. 여기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상식 9개, 삼상식 12개, 직류식, 전력식 3개. 이게 여러분들이 시기 때까지 쓰실 전력 계산식이에요. 전력 계산식.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겠죠. 아, 이것만 외우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립니다. 계산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물론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잘 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해요. 어떤 식을 갖다가 알려주더라도 알아서 잘해. 근데 못 하시는 분들 기준이잖아. 이 영상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통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기 때까지 이제 이 방법을 쓰는데 먼저 첫 번째 잘 메모해 두세요.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단위다. 단위. 와트라고 되어 있으면 유효전력, 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으면 피상전력, VAR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효전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1순위. 마지막에 뭘 물어봤느냐? 이게 1순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상이냐, 삼상이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뭐, 굳이 따지면 직류까지. 직류, 교류. 그리고 교류 중에서도 단상이냐, 삼상이냐, 이걸 구별해야 돼. 단상, 그러니까 회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회로 수업이니까,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은 반드시 문제에서 삼상이라고 나와요. 삼상은 반드시 나와. 삼상이라고. 만약에 삼상이라는 게 없으면 단상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 단, 기기나 전력은 조금 달라요. 기기나 전력은 전압에 따라서 달라. 삼상이다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전압에 따라서 달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229, 66, 154, 345, 765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380V 이런 거는 100% 삼상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삼상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 전압의 크기를 보고 단상이다, 삼상이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나중에 실기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야. 지금은 1 더하기 1도 몰라. 그래서 기초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로는 삼상은 삼상이라고 반드시 문제가 나온다. 없으면 무조건 단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 첫 번째 뭐예요? 전력, 단위가 뭘로 주어졌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상인지 삼상인지 구별하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최근에 산업기사 문제에서 식 찾아라 문제 나왔었어요. 기기 문제였을 거예요. 제 기억엔. 기기인가 회로였나. 식 찾아라 문제 나옵니다. 그게 기능사에서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산업기사에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있더라.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단, 모든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라고 그랬어요. 모든 계산 문제에서는 다 뺍니다. 이거하고 이거 다 빼세요. 삼상은 여기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만. 삼상은 여기하고 여기는 식은 알고 있으되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쓸 거니까. 자, 단상, 삼상까지만 이제 구별되면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위에는 단상이죠? 여기요. 아래는 삼상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임의대로 번호를 매길게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식. 1번씩, 2번씩, 3번씩. 그 다음 삼상도 마찬가지. 여기 1번씩, 여기 2번씩. 지금 식의 형태 1번씩과 3번씩은 단상이냐 삼상이냐 구별. 여기 2번도 마찬가지. 단상이냐 삼상이냐 구별. 이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1번 단위, 2번 단상이냐 삼상이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이제 요 식이 있는데 지금 요 3번식 있죠? 3번식. 자, 3번식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 하짜리 아니면 상짜리야. 그래서 하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에 같이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3번식은 제외합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RLC 합성저항 할 때도 제가 잠깐 이제 했었는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조건만 갖춰진다면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걸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충전 용량 계산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실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이거 3번식은 잘 안 나와. 웬만하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뺍니다. 3번도. 일단 빼세요. 내가 좀 계산을 잘 못한다 싶으면 그냥 빼. 그냥 빼세요. 그럼 이것도 빼면 두 개 남은 거죠. 1번식과 2번식.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개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만 따지면 돼. 자, 어떻게 따지느냐? 자, 1번식입니다. 1번식.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가, 자, V and I예요. 전압과 전류가 두 개 다 주어져 있는 얘기야. 전압과 전류가 교류 기본식으로 주어지거나, 무슨 식이요? 교류 기본식. 전압도 있어야 되고, 교류 기본식으로. 전류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 이렇게 주어지거나, 문제에서 역률이나 무효율,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역률이나 무효율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무조건 1번식으로 계산합니다. 무조건 1번식으로 계산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몽땅 다 2번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저는 이 방법을 실기 때까지 써요. 실기 수업할 때까지.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얘기를 해요, 보통. 그걸 제외하고 얘네들만 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관련 문제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